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 비트패스의 최훈 이사입니다. 오늘 6월 27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드릴 말씀은요. 사실 약간 뒷북 같아가지고 조금 민망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특히 뭐 다른 투자자분들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그 비트패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전에 브리핑 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은 저번 주 이제 이슈들 지금 이번 주에 어저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 비트코인 시장이 횡보를 많이 하고 있죠. 비트코인 자체가 횡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기준으로는 4천만 원대를 유지하면서 별다른 움직임 없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데 저번 주에 이슈들이 너무나 강력했다. 처음에는 어떤 게 있었냐? 가장 큰 호재인 이제 블랙록 ETF 상장 신청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EDXM 거래소의 상장 서비스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시장을 엄청나게 흔들 만한 이제 지금 비트코인은 일주일 만에 혹은 단기간에 20% 정도의 상승률을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이런 호재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존의 블랙록 ETF 상장 신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EDXM 거래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투자자분들 보면은 제가 상담을 이어가거나 이제 같이 소통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영어만 나오셔도 네, 그게 뭐야? 몰라. 그냥 나는 내가 투자한 게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거나 거기에만 상관이 있지. EDXM이 도대체 뭔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정아님 안녕하세요. 김경태님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EDXM 거래소 이슈가 시장에 왜 이런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EDXM이라는 게 어떤 거냐? 혹시 EDXM 거래소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자, EDXM 거래소는요, 일단은 그 월가에서 만든 거래소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월가에서 가장 덩치가 큰 이런 이제 그런 업체들이, 그런 기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만든 거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세계 증권가의 중심이잖아요. 뉴욕 월스트리트에. 다들 들어보셨죠. 세계 주식, 증권가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이 월스트리트에서 주식이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했다. 설립을 한 거래소가 EDXM 거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EDXM 거래소가 일단은 좀 다른 거래소들과 이제 성질이 좀 달라요. 자, 어떤 게 다르냐? 개인 투자가 불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관 투자만 받고 있다. 자, EDX에 조그맣게 할게요. 한눈에 보이게. 자, 이제 이 월스트리트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을 하고, 자, EDXM이란 거래소를 설립을 해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자, 기관 투자만 받는 그런 성질의 거래소를 설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가지고, 자, 오늘 내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일단은 월스트리트에서 이 암호화폐 쪽으로 이제 주식이 아니라 암호화폐 쪽으로도
문을 계속 두들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제가 또 이 EDXM 거래소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록에 대해서 블랙록 ETF 상장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요. 저희가 코인 투자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국의 뭐 빗썸이라든가 지금 뭐 빗썸이 한때는 가장 큰 거래소였잖아요. 근데 이제 업비트가 이제 가장 큰 거래소가 됐는데 빗썸 쪽에서도 그리고 이번에 코인원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비리라든가 이런 불법 행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이 아니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정말 큰 기관들, 큰 업체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을 해가지고 암호화폐 쪽으로 그 투자를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메시지인 거죠. 암호화폐 쪽으로 손을 벌리겠다라는 강력한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EDXM 거래소에서 4개의 코인이 상장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인 캐시, 그리고 라이트코인. 자, 사실 저는 비트코인 캐시나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알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전망이 없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그 하드포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비트코인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나온 그런 그 종목이다. 그런 그 블록체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비트코인이 뭐 어떤 블록체인 기술과 뭐 뭘 어떤 거 기반과 뭐 NFT와 뭐 그러니까 NFT나 아니면은 뭐 메타라든가 뭐 어떤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이런 주들이 있어요. 뭐 샌드박스도 있겠고 뭐 엑시 인피니티도 있겠고 그런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크게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가상화폐라는 거는 그냥 디지털 금이다. 부자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산을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러시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웨이브라는 종목에 이제 매수세가 몰렸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의 부자들이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을 판단을 하고 자기의 자산을 단기적으로 웨이브라는 코인에 뭐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도 저희가 지금 실물적인 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어떤 재테크 수단으로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그냥 뭐 어떤 기술이 들어갔다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다. 디지털 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그 EDXM 거래소에서 이 4가지의 종목을 서비스하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다 이거죠. 왜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이번에 뭐 SEC에서 증권형 토큰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서비스를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소송건들이 나왔었죠. 이슈건들이 있었죠. 근데 이 EDXM 거래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누군가 뭐 핫바리가 아니라 정말 이 월스트리트라는 이 세계 증권가의 메카에서도 가장 공룡급 그 가장 큰 기관급들이 모여서 만든 거래소인데 이 거래소에서 기관들을 상대로 투자를 받고 있다는 거죠. 기관 투자만 받고 있다는 거죠. 개인 투자가 아니라 기관 투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깐깐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들을 흔들 수 있을 만한 마음을 좀 훔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만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어느 정도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은 생각하지도 못한 요 종목들이 들어갔다. 요 4가지 종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트코인 뭐 뿐만 아니라 뭐 지금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은 지금 상승폭이 엄청납니다.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자, 요거를 놓쳤었는데, 자, 일단은, 지금 6시 15분. 지금 제가, 아까 세팅해 놓은 대로 한번
지금 이 설정 값으로 이 종목에다가 블러라는 종목에 이 설정 값으로 한번 시작 버튼을 누르고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캐시의 이 거래량 보이시죠? 예, 지금 21일부터 해가지고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거의 100% 가까이. 예, 지금 뭐 여기 찍은 게 20일이거든요. 뭐 정확히 상승세를 21일로 찍어서 현재 가격까지 하면요. 108%가 21일부터 현재 28, 일주일 만에 100%가 올랐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데일로그님 안녕하세요. 김태성님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 비트코인 캐시라는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 종목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뉴욕 그 증권가의 메카인 월스트리트에서 만든 EDXM이라는 거래소,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검증을 받고 미국 법률에 전혀 어긋나지 않은 형태로 거래를 하는 이 거래소에서 이 네 가지 코인만 서비스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EDXM이라는 거래소에서 이 네 가지, 지금 뭐 업비트만 해도 100가지가 넘는 그 코인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고, 뭐 비트겟, 바이낸스, 뭐 바이비트, 뭐 우리나라 빗썸, 코인원, 이런 것들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그 코인들이 상장을 하고 있죠. 빗썸 같은 경우에는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신규 코인들이 엄청나게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발악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큰 거래소로, 큰 기관들에서 만든 이 EDXM이라는 거래소에서는 딱 네 가지 코인만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 법률에 전혀 위반되지 않는, 정말 하나도 정말 말 그대로 이 기관 투자만 받고 있다는 거는 이 방어적으로 투자하는 이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의 마음을 훔치고자 정말 위험하지 않는 안정성이 있는 코인들로만 선별을 했다. 근데 그 안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일주일 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0%의 상승률, 108%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가 갑자기 왜 이렇게 올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웨이브라는 코인이 왜 이렇게 올랐지?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즘에 제가 브리핑 드린 내용들, 요즘에 가장 경제 상황에 이 경제 시장의 가장 큰 이슈들이 바로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러시아에서는 뭐 쿠데타가 일어났고요. 저희 러시아 뭐 쿠데타 관련해서도 이야기 드릴 게 많은데 그런 건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고, 저는 이 비트코인 캐시랑 라이트코인 이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출게요, 오늘은. 그래서 지금 이게 100% 상승률을 보인 이유는 월가에서 정말 큰 공룡급 기관들이 모여서 만든 EDXM이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그 거래소에서 네 가지 서비스하는 코인 중에서 한 가지로 선정이 된 게 이 비트코인 캐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캐시가 서비스 되는 이 주는 메시지가 어떤 거냐면요. 더 이상 비트코인 캐시를 알트코인으로 볼 것인가라는 이제 의문인 거죠. 이 비트코인 캐시는 그 EDXM에서 그 서비스를 하는 순간 더 이상 알트코인이지만 알트코인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이더리움처럼 이더리움급으로 정말 안정적인 코인으로, 안정적인 종목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EDXM에서 계속 서비스가 지속되는 한은 이 비트코인 캐시가 더 이상 뭐 급등하는, 급락하는 이런 어떤 밈코인들 혹은 급등 급락 코인들이 아닌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코인들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주류 혹은 메인 코인들로 이제는 분류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가총액도 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만큼 시가총액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한번 올랐다가 쭉 올랐다가 횡보했다가 쭉 올랐다가 횡보했다가 쭉 올랐다가
다시 한번 쭉 올랐다.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자 비트코인 캐시를 보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더 오를까? 100%나 올랐는데 일주일 만에. 하지만 저 EDXM이라는 거래소가 저렇게 공신력이 있고 그리고 탄탄한 거래소인 만큼 그리고 저렇게 방어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래소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이제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고의 투자기관에서 뭐 현물 ETF를 상장 신청한 호재와 또 이제 EDXM 거래소에서 또 이제 서비스를 하는 이런 호재들이 이제 겹쳐가지고 저번 주부터 계속 오르고 있고 이제 그런 호재들이 반영이 끝나고 이제 횡보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결과적으로는 누구나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큰 기업들이나 기관들이나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가상화폐는 뭐 신기루다,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 것이다, 뭐 비트코인은 사기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규제를 매기지만 이런 기관들로 투자를 다시 재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걸 보면은 절대로 지금 뭐 코인 시장이 투기성 시장이 아니라 해외에서는 투자성 시장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뭐 4천만 원, 30K 정도를 안착하는 거는 이게 단기적인 호재로 그냥 오르는 것으로 볼 것인가? 지금 비트코인도 17일부터 해가지고 10일 동안 지금 19% 정도 오른 거거든요. 이렇게 급 상승을 하는 이유들은 아까 그런 이유가 있어서 오른 건데, 자, 이거를 그냥 단기적인 상승으로 보고 조정을 준비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까 제가 오늘 브리핑에도 말씀드린 어떤 시장 회복의 신호탄으로 볼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거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단기적인 상승으로 보기에는 지금 뭐 블랙록이라든가 아니면 EDXM 거래소가 덩치가 작은 이런 호재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정한 뭐 증권형 토큰들 서비스하지 않겠다. 그 중에 지금 사실 알트코인 중에서 조금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리플은 서비스하지 않겠다라고 EDXM 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리플이라는 게 사실 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메이저 코인이잖아요. 이게 막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고 뭐 이렇게 변동성이 엄청 큰 그런 코인은 아닌데, 그런 종목은 아닌데, 이런 리플조차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리플조차도 서비스하지 않겠다. 얼마나 이 EDXM이라는 거래소가 조심스럽게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는지. 자, 지금 보시면은 개인 투자는 아예 받지도 않고 있고 기관 투자만 받고 있는데, 자, 리플은 아예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리플보다도 그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라이트코인을 훨씬 더 안정적이고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코인이라고 판단을 누가 했냐면은 이 월스트리트의 공룡들, 이런 월가의 이제 엄청 큰 업체들이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 일주일 만에 100% 이상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거래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급상승을 하는 이유는 이 EDXM이라는 거래소의 이슈와 호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좀 브리핑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력한 메시지를 드리는 건데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EDXM이라는 뭐 이름도 다 비슷하죠. 뭐
FTX 거래소, 뭐 EDX 거래소, 뭐 CEX 거래소, 뭐 이런 식으로 알파벳들이 나오면은 그냥 막 지나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하지만 이번에 EDXM 거래소가 지금 시장에 이렇게 훈풍을 가져다주는 굉장히 큰 호재이며, 이 호재는 단기성 호재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호재이다 라고 알고 계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분이 좋은 게 블랙록이라든가 아니면 EDXM 거래소라든가 이런 좀 대형 투자사들이, 대형 그 기관들이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요,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도 뛰어들 수밖에 없겠죠. 예, 말 그대로 이런 그 거물급 투자도 투자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에이 비트코인 사기야, 에이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어, 에이 비트코인 언젠간 규제를 때려봤자, 뭐 이런 것들이 과연 통용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그냥 저도 이렇게 뉴스를 많이 보니까 조금 이거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전주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자, 이 급상승 이전에 살펴보면요. SEC에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자,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자, 이제 고소를 했죠. 자,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이 갑자기 막 급락을 하고, 그때 당시에 6월 10일 뭐 이때 당시에 청산당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자, 이 SEC에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고소를 하고 규제 신청을 한 것은 이 EDXM 거래소의 어떤 부분과 아니면은 정부에서 이런 기존의 거래소들을 밀어내고 본인들이 가상화폐 시장을 독점하려고 하는 어떤 제스처가 아닌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액션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자,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지금 이 가상화폐 시장, 화폐 가치가 당연히 떨어지고 있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한 눈에 보이는 거고,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금리가 오르면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 어떤 안전자산의 자산이 몰릴 건데, 그게 금 아니면 비트코인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비트코인에 당연히 자산이 몰릴 것을 예상하고 지금 기존에 있던 업체들을 몰아내고 본인들이 컨트롤이 가능한, 본인들과 친한 이런 업체들로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은 SEC에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다가 규제를 강력하게, 미국에서 아예 거래를 못하게끔 했었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갑자기 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잘 하고 있는데 SEC에서 말도 안 되게 막 규제를 걸고 소송을 걸고, 그때 뭐 여러 가지를 알아봤을 때 SEC 의장이 바이낸스의 어떤 고문으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바이낸스에서 써주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보복이다, 뭐 이런 음모론이 돌았었는데, 자, EDXM 거래소의 이런 서비스를 보고 나서는 이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 개인 투자자들은 뭐 팝콘을 먹으면서 이 싸움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가상화폐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가상화폐 시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적인 것들이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EDXM을 좀 그 이슈를 좀 이제 알아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막 바이낸스하고 코인베이스가 그래가지고 규제를 먹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어쨌든 블랙록이라든가 이런 EDXM 거래소처럼 이제 그리고 한꺼번에 대량의 투자금이 이제 몰릴 수 있을 만한 가능성들이 엄청 농후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저희가 비트코인의 어떤 금액이 예전처럼 뭐 8천만 원, 뭐 1억 넘는다, 뭐 이런 의견도 있죠. 1억 넘는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닌가라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린 이 EDXM 거래소에 대한 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이 알파벳들이 너무 많고 영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 모르겠어 나는 무조건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어떤 거 많이 들어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밈코인들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항상 만레이디 뭐 페페 뭐 이런 것들 밈코인들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그리고 뭐 이런 것들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이유로 인해서 급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 주 이슈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횡보를 하는 시간들이 좀 길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뭐 이렇게 좀 큰 호재 사건들이 이슈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알트코인들도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웬만하면은 비트코인을 위주로 이제 시황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이런 브리핑들을 참고를 하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해소가 되잖아요. 비트코인 캐시가 거래량이 갑자기 많아졌는데 왜 이러지? 웨이브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는데 왜 이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호소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그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다는 거는 분명히 여기에 먹을 게 있고 분명히 이 시장을 확실하게 좀 유망하다 이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런 것들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 가상화폐 시장에 자금이 확 들어오겠죠. 저런 공신력 있는 또 신뢰 있는 기관들이 서비스 제공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말 그대로 만약에 저희가 바이낸스가 없어지고 미국 정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서 가상화폐가 어느 정도 투자 상품으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럼 뭐 게임 끝인 거죠 사실.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불안정하고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큰 이유가 그거잖아요. 반대파와 이제 긍정파 이 두 파가 대립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제 비트코인은 투자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다. 혹은 비트코인은 허상이다. 근데 미국 정부에서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허상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예.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이렇게 불안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맨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요. 자, 뭐 그래도 아직도 조금 뭐 가상화폐 시장, 가상화폐가 잘 모르겠고 이거는 허상이고 사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미국 정부, 중국 정부 기관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때예요. 지금 보시면은 뭐, 자, 여기 업비트에 처음에 이 가격들만 봐도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만 보셔도 뭐 1,000만 원대, 2019년도, 18년도 뭐 이럴 때만 보셔도 이때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시장이 죽어도 뭐 400%의 수익을 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흐름들을 읽어야지 지금 여기가 저점인지 혹은 고점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지금 대면을 하고 있는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어떤 가격대인지를 확실하게 아시려고 하시면요. 제가 아침에 드리는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이런 차트와 뭐 보조지표 이런 거 보는 거 너무 좋죠. 하지만 이런 거시경제를 읽으셔야지 앞으로의 시장에 훈풍이 불 것인지 뭐 역풍이 불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 막 규제를 계속 뭐 정부에서 계속 때리고 뭐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하나씩 막 부셔 나가고 뭐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 시장이 진짜 붕괴가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투자금을 빼는 게 맞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블랙록이라든가 EDXM 거래소들은 지금 우리가 빼야 될 때가 아니라 더 투자를 해야 될 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임창정 사건도 있고 투자 관련해 가지고 워낙 이슈가 많아서 조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해외에서는
자, 이렇게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투자사?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이해하시기 편하게. 삼성 이재용 회장이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지금 한국 시장에는 어떤 바람이 불까요? 예,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삼성보다도 더 큰 이런 투자사들이 지속적으로 미국에서는 투자를 개인 투자자들을 종용을 하고 있고 투자금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 지금 뭐 그 크립토 지수도 지금 뭐 탐욕에서 탐욕까지는 아니고 중립을 지키고 있죠. 지속적으로 투기인들이 계속 살아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뭐 경제에 대해서 경제 뉴스를 계속 주시하시는 분이라든가 제가 저희 그 채팅방 보면은 이제 저랑 이제 얘기도 많이 나누시는 허재호 고객님이라는 분은 그분께서는 막 이제 이런 거시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사실 코인 투자하시면서 거시경제를 파악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딱히 많지는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저희 자산운용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혹은 원데이 클래스로 인해서 이제 고객분들과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이런 부분들 솔직히 그냥 넘기세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도 제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침 브리핑을 계속 들었죠. 오늘 나스닥 어저께 어땠는지 나스닥이 이제 그 주말 지나고 처음으로 이제 거래가 개시가 됐는데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6.6%, 6.06%가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뭐 그리고 뭐 나스닥은 어땠고 뭐 지금 구글도 떨어지고 애플도 떨어지고 테슬라도 떨어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엄청 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들이 하락을 해가지고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 받으면서 지금 나스닥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뭐 횡보를 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EDXM 뭐 이러고 뭐 이랬고 저랬고 이런 식으로 제가 앞으로 지금의 현재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 있을 이런 일정들 그리고 이제 주요 뉴스들 이런 것들 뭐 한국 경제에서 나오는 뉴스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서도 지금 제가 공유해드린 이제 그 기사인데요. 어찌됐든 미국 법원에서 SEC 보도자료에 대한 바이낸스의 이의 제기를 기각을 했다. 결과적으로 바이낸스가 진 거죠. 지속적으로 바이낸스를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김남국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실히 프로그램 매매 또 혹은 비트코인 이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거시경제들을 파악하시면서 나스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냐면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확실히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의 규모가 큰 만큼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한국 시장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시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는 어저께도 제가 그 러시아 쿠데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도 너무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못했어요. 그냥 웨이브라는 러시아 코인에만 아주 작게나마 이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잠깐 언급만 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소식이지만 요 EDXM 거래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요 주제를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박수빈님 안녕하세요. 정재진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지금 비트코인 캐시나 라이트코인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EDXM 거래소라는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이런 업체들이 모여서 만든 거래소가 지금 가상화폐 시장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들기고 있다. 지금 블랙록, EDXM 이 두 개의 기관들, 업체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덩치가 큰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은
가상화폐 시장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커질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이 그 블랙록과 EDXM 거래소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100만 원 올릴 수 있는 수익을 1000만 원 올릴 수 있고 1000만 원 올릴 수 있는 수익을 1억으로 올릴 수 있는 재료가 충분히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EDXM 거래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궁금점이 해소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런 제가 아침에 드리는 브리핑 자료들을 보시고 앞으로 투자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저희 프로그램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아까 15분에 제가 프로그램을 켰는데요. 지금 16분에 지금 수익을 한번 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12%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이게 아마 롱 진입, 최초 진입하고 최초 진입가에 지금 12%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자, 제가 지금 블러라는 이런 코인을 들어갔거든요. 자, 업비트로 볼게요. 블러. 자,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한 코인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투자자분들께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코인들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손절값을 꼭 걸어 놓으시고 투자를 하셔라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블러라는 거 코인에 들어간 이유는 이 단시간 안에 좀 빠르게 수익을 내는 것,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은 위험하지만 이런 그 급등 급락 코인에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절대 저희 비트패스 프로그램으로 이런 급등급락하는 코인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혹은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좀 안정적인 코인들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제가 또 이제 방송 마지막에 지속적으로 좀 확인할 거거든요. 지금 방금 팔렸죠. 예. 그래서 수익을 한 번 더 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15분에 켜서 16분에 수익 한 번, 20분에 수익 한 번, 맞나요 이거? 한번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거는 잠시만요. 자, 이거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6시 29분에 뽑은 자료입니다. 자, 지금 제 2회 비트패스 투자 경연대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지금 15일 차고요. 1등이 한화로 2천만 원 정도 2주일 만에 수익을 내셨고 2등분이 1,600만 원, 3등분이 600만 원, 4등분이 587만 원, 5등분이 520만 원, 6등분이 439만 원, 406만 원. 지금 그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김웅진 고객님 406만 원 수익 올리셔서 7등을 달리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로 이렇게 수익을 올리고 계시고, 자, 지금 이 링크를 들어가게 되시면은 정말 투명하게 저희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의 수익들을, 그리고 물론 저희 투자경연대회를 신청하셨겠지만, 자, 이 투자경연대회를 지금 하시는 분들의 수익들을 투명하게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뭐 분명히 손실을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아직까지 투자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상황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 1등분이 2천만 원 정도, 2주일 동안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어찌됐든 비트겟이랑 같이 주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투자경연대회를 지금 비트겟 같은 경우에는 비트겟 따로 투자경연대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이렇게 한국에서는 저희만 이 투자경연대회를 같이 열고 있어요. 그쪽에서도 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파트너십 매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 경연대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경연대회를 위해서. 근데 저희만 지금 유일하게 같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규모가 저희가 훨씬 작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기 이 비트겟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저희가 이 부분을 뭐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 이런 수익률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 비트패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 수익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투자경연대의 어떤 그런 결과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그 단톡방, 리딩방 절대 아니고요. 예, 선물 정보 공유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언제 사라, 언제 팔아라 이런 말 절대 없습니다. 그냥 요즘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동을 하는지, 혹은 또 요즘에 그 코인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시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정보를 나누는 말 그대로 정보 공유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 공유방에서 같이 정보도 얻으시면은 또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서 또 저희 프로그램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배우시면은 확실하게 좀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시다. 거기에 대한 반증은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시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좀 이 비트코인 가격이 4천만 원대에 안착을 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좀 꽤 오랜 시간 조정받지 않고 횡보를 하더라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큰 업체들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좀 안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내년에 있을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겹치게 된다면은 정말 이 비트코인 시장에 엄청난 훈풍이 불기를, 예, 또 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충분히 그 부분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뭐 단기적인 수익 같은 경우도 얻으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비트코인 시장에 몸을 담고 계시면은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예, 그 재작년 11월 달, 예, 재작년 11월 달에 뭐 8,800만 원일 때 누구나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들어오면은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게 된다면은 분명히 나중에 큰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올리실 수 있게끔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이거를 1시간 안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거래가 지금 이렇게 횡보하는 장에서는 특히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프로그램적으로도 수익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또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준비를 해서 나중에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지금 롱 쪽으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 인터페이스만 보셔도 어떤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하나하나의 설정 값들이 이 차트에 반영이 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한번 브리핑을 좀 정보를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매일매일 방송하는 거니까 좀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방송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비된 게 딱 여기까지거든요. 이제 제가 매일매일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짧게 이렇게 준비를, 그 대신 좀 굵직굵직한 이야기들로 좀 많이 담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방송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매일 하는 이제 비트패스 쿠폰 이제 추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어저께보다는 이제 많이 안 봐주셔가지고 이 당첨률이 훨씬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0만 원짜리 쿠폰, 비트패스 쿠폰을 5장을 이제 추첨을 해서 드리도록 하는데요. 지금 링크를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요. 그쪽 링크에다가 이제 유튜브 아이디랑 성함이랑 연락처 적어주시면은 추첨을 해서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쿠폰 지급은 이제 2일 날 되는 거니까 그 담당자들이 연락해가지고요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좀 기다리셔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요 링크에 접속하셔가지고 양식에 맞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이렇게 이렇게 봐주시는데 많은 시청을 해주시는 게 또 이제 제 입장에서도 이제 너무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어저께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중복 신청이 있어서 어이구야 엄청 많으시네요. 자, 지금 많이 신청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자, 55분까지만 3분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이름, 성함, 연락처, 그리고 유튜브 아이디 순서대로 적어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자, 저희 비트패스, 할인 쿠폰 100만 원권을, 5분에게, 추첨을 통한 5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이구야. 이제 제가 그래도 뭐 자주 하지는 못했지만 이 그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하면서 저희 라이브 방송 봐주시는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인사 이후 이렇게 좀 채팅이 잘 안 올라와요. 예, 근데 좀 같이 소통을 해주시고 하시면은 또 이야기 할 거리도 많아지고 하거든요. 자, 2분 남았습니다. 55분까지만 보고. 오늘 훨씬 많은 분들이 좀 해주셔서 자 이제 1분 남았고요. 오늘 진짜 오늘 좀 치열합니다. 지금 제가 올려드린 링크를 통해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제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유튜브 아이디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분까지만 받고 이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분 남았고요. 자, 오늘 좀 치열하게 20분 정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정확히 18분 해주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새로 고침 누른 다음에 자, 이제 종료하도록 하고요. 오늘 되게 많이 좀 신청을 해주셨고 오늘은 조금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총 18분 신청해 주셨고요. 자, 5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추첨됐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3번 김경태님, 18번 응진님, 2번 한명진님, 4번 영원님, 그리고 10번 지혜님 이렇게 5분 추천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따로 제가 연락드려가지고 100만 원 상품권 빅패스 할인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내일 연락드려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좀 방송 내용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지금 이 할인 쿠폰 요 추첨 이벤트는요, 매일매일 할 예정이니까 뭐 안 되시는 분들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제 계속 하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18분 중에서 5분 추첨을 해드리는 거니까 절대로 이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첨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행사기 때문에 항상 제 방송 시청해 주시고 마지막에 요거 들어오셔가지고 요거 추천 받으셔가지고 100만 원 할인 쿠폰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가 뭐 소통 시간 같은 경우도 많이 가지면은 저도 좋겠어요. 예, 지금 뭐 김수길님께서 소통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잠깐만 한번 가져볼까요? 그러면은 혹시 왜냐면은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를 예전부터 자꾸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뭐 Q&A 시간 이런 것들을 가졌는데 잘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잘 안 물어보셔가지고 이런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게 된 건데 뭐 혹시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뭐 실시간으로 물어봐 주시면은 혹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 투자를 하시면서 만약에 어려운 거라든가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제가 방송할 때 그냥 채팅으로 쳐주시면은 그때그때 대답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평소에 궁금증들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걸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프로그램에서도 TS 모드 적용 안 되나요? 예, 선물 프로그램에서는 TS 모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목표 수익률 자체가 현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목표 수익률이 고정되어 있죠. 예, 근데 TS 모드를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익절 구간으로 좀 유도를 한다. 익절 구간으로 어느 정도 적용을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선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선물 VIP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TS 모드가 있죠. 예, 여기에 시그널과 익절 갭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익절 범위 안에서 좀 매도를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하는 거고 이걸 끄게 되면은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이 안정적, 균형적, 공격적 모드의 어떤 퍼센테이지, 고정되어 있는 퍼센테이지로 팔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익절을 좀 조정한다라고 보면요. 지금 자, 여기에 목표 수익률 자체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목표 수익률을 직접 정해서 하면 된다. 예, TS 모드가 약간 그냥 저절로 탑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업그레이드의 회차별로 진입하기. 예,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엄청 오래전부터 좀 받아왔던 요청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히 가능했다면은 빠르게 가능했다면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말 그대로 누가 8회차를 했을 때, 자, 만약에 추가 진입 횟수를 3회차를 하신 분이 있고, 추가 진입 횟수를 만약에 15회차를 했다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15회를 하나하나씩 다 써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UI에다가 15회차를 쫙 펼쳐줘야 됩니다. 8회차는 8회차별로 쫙 펼쳐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이런 모바일로 어떤 구현할 수 있는 이런 범위들을 좀 넘어설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구현이 어렵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방법은 찾아보도록 하겠지만 이게 뭐 단기간 안에 그냥 금방금방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수빈님께서 마지막 거래 후 종료 후라는 그런 기능 업데이트 되나요? 그런 기능 있습니다. 요 반복 매매 끄시면요, 요 거래를 하고 종료가 됩니다. 예,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죠. 예, 이 PC가 갑자기 종료가 되는 건 아니고요. 요 반복 매매를 누르시면은 계속 이 반복 매매를 끌 때까지 계속 이제 거래를 하는 거고요. 이 반복 매매를 끄시면은 이 거래에서 마지막으로 익절을 한 후에 다시 재진입을 하지가 않습니다. 자, 현물 VIP 프로그램 수익률은 어떠신가요? 몇 프로 정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트패스는요, 수익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자, 투자자분들이 설정하신 설정값이라든가,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이런, 지금 그 매매 전략 자체가, 시드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수익이 많아지는 구조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8회차를 할 수 있는 시드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16회차를 할 수 있는 시드 금액은 뭐 200만 원이 되겠죠. 투자금이 많을수록 이 수익금과 관련이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신발을 산다고 하면요, 누구는 발 사이즈가 260이고 누구는 280인데 이거를 같게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투자 금액과 그리고 뭐 설정하는 설정값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뭔가를 수익률이라고 저희가 딱 기정사실화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각각 투자자분들마다 컨설팅을 해드리고 그 설정값을 설정하는 데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선물 현물 프로그램을 동시에 좋을까요? 자, 이런 것들도 되게 추상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물 프로그램이 유리한 장이 있고요. 현물 프로그램이 유리한 장이 있죠. 자, 그냥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날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뭐 여기까지로 볼까요? 자, 7월 8일부터 10월까지는요, 이 3개월 동안은요, 현물을 돌리면 너무 좋겠죠. 왜냐면은 상승만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 여기 12월부터 자, 2021년 11월부터 2020년 6월 이 7개월 동안은 선물이 낮겠죠. 왜냐면 떨어지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 현물 같은 경우에는 뭐 현물과 선물의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현물과 선물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수익이 양방향으로 날 수 있는 거래는 선물이고 수익이 한 방향으로만 상승 쪽으로만 날 수 있는 거래는 현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하락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얻고 싶으시면은 당연히 하락장에서 수익 구조로 변환이 될 수 있는 선물 투자가 유리한 거고요. 이렇게 상승을 할 때 만약에 수익을 얻고 싶으면 당연히 현물 투자에서도 수익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 상황마다 선물 프로그램이 유리한 장이 있고 현물 프로그램이 유리한 장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자분들의 시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런 부분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자, 워렌 버핏은 투자의 귀재입니다. 자,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자,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해도요. 그 사람들은 5년이 지나건 10년이 지나건 하락에는 절대 매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 마이클 셰일러도 이번에 수익 전환이 단 1년 만에, 자, 1년 1개월 만에 됐습니다. 정확히 13개월 동안요. 자, 13개월 동안 물린 것을, 자, 버틸 수 있는 투자금이다라고 하면은 뭐 현물 프로그램, 선물 프로그램 동시에 돌려도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단기적인 수익이 급하신 분이다라고 하면은 뭐 선물 프로그램 돌려도 되는 거고 그런 본인의 어떤 여유로운 상황, 투자금의 상황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가지의 답변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서 1대1 컨설팅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간도 점점 늘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지금 한 1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거든요. 자, 질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의 질문이 한 10분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런 Q&A 시간에 뭐 20분, 30분, 뭐, 1시간도 저는 이렇게 하는 거가 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질문들이 많지가 않으셔서 제가 이제 이 시간을 늘릴 수가 없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시고 또 궁금하셨던 부분들 다 체크해 두셨다가 저한테 다 해소를 해주시면은 제가 그 궁금증, 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나중에는 내일은 혹은 내일 모레는 또 다음 주에는 꼭 궁금하셨던 부분들 투자하시면서 어려우셨던 부분들 질문 준비해 놓으셨다가 실시간 방송 때 라이브 방송 때 저한테 꼭 여쭤봐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또 있는지요? 당연히 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또 업데이트를 지금 예정에 있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기대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제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프로그램에다가 적용을 시킨 다음에 그걸 테스트해 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오류 없이 거래가 되는지까지도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아직 테스트도 안 해본 이런 기능들을 먼저 말씀드렸다가 나중에 테스트 기간 때 이게 만약에 잘 안 되게 되면은 거래가 안 되게 되면은 그때는 또 이제 제가 실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테스트가 되고 정말 출시를 앞두고 나서 제가 딱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큰 거가 올 겁니다. 예, 정말로 아마 지금 VIP 버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와 비트패스 사용하길 잘했다. 최훈이사 기다리길 잘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로 좀 수익에 대해서 그리고 또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정말 업데이트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추후에 업데이트 이제 공지를 내려드릴 때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들으시고 좀 납득이 가능할 만한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제가 뭐 매매일지를 프로그램에 넣고 그 업데이트라고 하진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셨을 때 리스크 관리라든가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렸을 때 그때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때가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저희가 투자 경연 대회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저희 투자자분들,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모아서 제가 이렇게 커뮤니티, 그냥 단톡방도 만든 이유는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그램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면은 돈이 벌리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2천만 원이 벌리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성향에 맞게끔 설정을 해놓고 이 설정값을 관리를 해주셨을 때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든 투자에 대한 어떤 도구이다. 그리고 투자를 잘 할 수 있고 수익을 잘 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투자를 처음 하시는 투자 초보분들 오셔가지고 비트코인 갑자기 이러실 경우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 블러가 있는데 저도 코인 투자라는 걸 처음 할 때 보면서 썸씽 느낌 좋아. 자, 썸씽 100만 원치 사자. 200만 원치 사자. 뭐 밀크 우유야 이게? 메탈 이건 쇠야? 뭐 이러면서 사실 이런 식으로 접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락장 오면은 내 100만 원이 50만 원이 됐네. 20만 원이 됐네. 그러면서 비트코인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거는 도박이야 도박 이러시면서 이 투자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투자 초보분들이 오셔가지고 리스크 관리부터 하시면서 수익을 내는 투자라는 건 어차피 뭐 하루 이틀하고 끝낼 게 아니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오죠. 분명하게 옵니다.
예, 그때까지만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까지만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조심조심스럽게 이 투자의 이 가상화폐 시장의 성질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방법들을 뭐 시황을 본다던가 아니면 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투자에 대한 어떤 진입장벽들을 좀 깨부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셨을 때 그때 분명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투자 초보자분들이 투자를 좀 처음부터 어렵지 않게 좀 쉽지 않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끔 좀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좀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초등학교에서도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만큼 이제 뭐 저축, 무조건 예금을 저축을 해야 된다. 예전에는 막 돼지저금통에다 돈 넣어라. 뭐 저 어릴 때는 그랬거든요. 뭐 은행 가가지고 통장 만들기 아닙니다. 요즘에는 주식 투자하는 법을 초등학교에서도 배운다고 하죠.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가장 체감을 많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현재 시대입니다. 뭐 고금리, 고물가 뉴스만 틀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금리 인상. 지금도 죽겠는데 지금도 자영업자들은 순댓국 10,000원에 팔아야 된대요. 예, 10,000원에 팔지 않으면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10,000원에 팔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차라리 김밥 한 줄에 4,000원, 5,000원. 김밥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이 온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비를 하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면서 자, 근데 막상 지금 뭐 주식, 코인 이런 거 투자하시려고 하시면 어렵잖아요. 이런 진입장벽들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투자하시면 분명히 수익을 얻는 구간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찌됐든 이 투자라는 거는 사는 사람이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파는 사람들 이 시장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초보 투자자분들한테는 길잡이가 그리고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도구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를 지향하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더 좋게끔 업데이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업데이트 내용들 들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6월 27일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자, 저는 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 비트패스의 최용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